네, 오늘 신문은 없고요. 어제 집에 못 가서 월화 신문하고 예전 신문으로 신문 비전 시작합니다. 지금 70대 운전사가 25인승 미니버스로 이렇게 직업 운전사죠. 하다가 그러니까 어디 여행 반일을 마치고 귀갓길에 굴러서 7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네요. 연령대가 높은 전남 영암 쪽인데 이게 이제 상황이 그렇게 뭐랄까 아주 난이도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끼어들다가 여기 보면은 끼어들다가 그냥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 인식의 인지도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고령 운전자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차량에 안전거리 확보를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이제 장치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고령화와 맞물려서 자동차는 굉장히 자동화 요구가 심해지게 되죠. 한국의 성평등 관련된 국제평가가 하나는 10위가 나오고 하나는 118위가 나왔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이 성평등 지수를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회 제도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뭐 상당히 불평등이 없는 사회로 나오고, 또 하나는 격차, 성별 어떤 격차로 보게 되면 불평등이 심한 나라로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제도적으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법망을 빠져나가는 문화, 그러니까 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성차별의 문화가 아직 굉장한 저항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트럼프 트위터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트럼프 트위터만 연구하는 인공지능을 개발을 해서 주식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요즘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공공성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공립이 약 21%밖에 안 돼서 OECD 거의 32면은 뭐 거의 꼴찌 아닌가요? OECD에서 그치, OECD 꼴찌로 나오네요. 국공립 숫자 퍼센트가. 근데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만 3세도 의무교육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3세하고 7세 사이가, 그러니까 만 3세에서 만 7세, 그러니까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다닐 그 나이가 우리 두뇌에서는 어떤 동물적인 행동 말고 사회적인 행동,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두뇌의 이제 그 동기부여의 영역이고, 동기부여의 물질을 담당하는 그 도파민 보상 회로라는 게 있는데,
도파민 보상 회로를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패턴화시키는 나이예요. 그래서 3세하고 7세 사이의 보육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할수록, 그러니까 아이들의 정서라든가 창의성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3세, 7세 사이에 가장 많이 들어갈수록 가장 저렴한 거랍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PPT 보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언급을 할 텐데, 거기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가장 유연할 때, 가장 뇌 가소성이 높을 때 가장 좋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어떤 교육으로도 잘 바뀌지 않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3세, 7세 때 학대를 받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관리가 안 돼서 굉장히 깊이 그 사람의 그 두뇌 속에, 마음 속에는 그게 이제 강한 트라우마로 남게 돼서 뭐 어른들을 안 믿게 된다거나 뭐 그런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3세, 7세 사이에 뭐 의무 교육화도 좋은데 아이들의 그 선택 다양성을 잘 보장할 수 있는 좀 풍요로운 공공성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특히 놀이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유대교 예배당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역시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을 때 이런 혐오 범죄들이 일어나는 세상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저는 선택받은 뭐 민족이다 이런 말 안 좋아하거든요. 그게 더 많은 범죄를 일으킨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지구촌 지구인 인류애로 가야 되고, 그 가는 데 있어서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문화부터 좀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트럼프의 반응이 재밌는데요. 총기 규제하고는 필요성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총기 관련된 그 업체들은 끝까지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형제를 더 강하게 부활시켜야 된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네요. 트럼프답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좀 살짝 걱정되는 뉴스가 하나 떴는데요. 연금으로 살 길이 막막해서 생계형 노인 창업이 급증하고 있다. 이 뉴스가 뭐가 걱정이냐면, 자영업 망하는 확률 아시죠? 80% 이상 망하지 않나요? 뭐 몇 년 내에 몇 프로 이렇게 있긴 한데 대략 80% 망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생계형 노인 창업에서 생계형 노인 범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빈곤 문제가 당분간 국가가 빚을 져서라도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 같아요. 빈곤 문제가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2025년경부터 천조부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빨리 이 천조의 시대를 열 만한 사람으로 현재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지금 예상되고 있죠. 그냥 천조요. 100조, 500조의 어떤 기업이 아니라 훨씬 더 이제 그 인공지능 때문에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인공지능이 동시에 70억 명한테 서비스를 해줄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70억 명한테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성능이나 그런 두뇌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생기게 되니까 당연히 에,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던 서비스가 인공지능이 다 해버리게 되니까 인공지능 로봇 기업이 세상의 돈을 다 긁어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조만장자 시대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창업해도 잘 안 되는 것이고 게다가 금리가 오르게 되면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이 망하게 되고 그러면은 약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1%가 오르게 되면은 8만 명의 실업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오를 때마다 한계 기업이 망하게 되고 그럼 그 한계 기업이 망하는 거에서 종업원이 몇 명인가를 계산해 보면 이자가 1% 오르면 8만 명이 실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이 지금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제가 예전에는 신문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모아가지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냥 넘기면서 화면을 정지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특집 기사가 좀 나왔네요. 제 강의 중에 제가 비트코인은 그 다음 블록체인 화폐가 등장을 하면서 상당히 가치가 떨어질 거다. 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떨어질 거다.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강의 후에 약 일주일인가 보름 후에 이제 국가에서 규제가 들어가면서 정말로 5분의 1인가로 떨어졌어요. 근데 결국 암호화폐라는 것은 음, 현재 지금 통용되는 달러라든가 우리 원화라든가 이거가 동떨어져서 발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얼마를 투자하면은 매달 얼마씩 떨어지고 이런 그런 사업들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지금 소식이 들려오는데 저는 좀 더 본질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상에 내놓는 가치, 만들어내는 가치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돈 놓고 돈 먹기로 좀 가지 말고. 그 위험해요. 암호화폐가 기축통화 정도가 되려면은 분명히 AGI,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더 발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2030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봐요. 암호화폐가 달러만큼 강해지려면. 그리고 그 정도 돼야지 암호화폐가 믿을만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칙, 화폐는 어차피 가치의 교환 수단이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만들어내면서 부를 일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 VR 가상현실 기기로 이렇게 재난 체험도 하고 VR로 그다음에 치매 치료도 하고 그야말로 가상현실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는 아무튼 제 그림 현재 주문 받고 있는데 주문을 좀 줄였어요. 10개로. 왜냐면 제가 이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사하느라고 한 2달 정도는 쓸 것 같아요. 내년 봄에 2달 정도 그림 그릴 만한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1년에 한 20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한 15개 정도로만 내년에는 주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림에다가 두껍게 물감을 이제 일종의 빛방울, 물방울이 아니라 이렇게 빛의 방울을 이렇게 이제 상상으로 만들어서 하늘에서 이제 별에서 빛방울이 이렇게 뚝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그 원근감 때문에 아주 두껍게 물방울처럼 만들거든요. 그게 마르려면 한참 걸려요. 그래서 이 신문 비전하기가 아주 딱 좋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저게 마르기 전에는 그 그림을 세워놓을 수가 없어요. 눕혀놔야 돼. 그러니까 눕혀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불편하거든요. 어느 정도 마르면 이제 세울 수 있죠.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꽃밭도 더 할 수 있고 별도 할 수 있고 저대로 한 2시간 이상은 말려야 되는 상황이죠. 자, 미리 이렇게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심을 넘기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게 되네요.